네, 기다리신 썰픽입니다. 첫 번째 픽은요. 유엔 데뷔 전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내일 새벽 1시 30분에서 2시 사이에 기조연설에 나설 예정인데요. 대통령실은 자유와 연대를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총회 참석 기간 동안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양자회담도 추진 중인데요. 2년 9개월 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두 번째 픽입니다. 이준석 의혹 입증됐을 듯. 국민의힘 일각에서 경찰이 이준석 전 대표의 성범죄 의혹을 어느 정도 확인한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제 이준석 대표를 꼭 불러 조사한다는 그 원칙을 세우고 조사를 진행했다는 것 자체는 내부적으로 성상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 이준석 대표가 어제 그 보도로 인해서 경찰 출석을 거부한다 이런 소문이 들리는데 상당히 어떤 범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유상범 의원은 이 얘기의 근거로 경찰이나 검찰에서는 범죄 혐의가 입증되지 않으면 중요 인물을 소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유 의원은 어제 지난 8월 정진석 당시 국민의힘 의원과 나눈 문자 내용이 공개되며 당 윤리위원직을 사퇴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끝으로 아직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아서 홍보 타임 잠깐 갖겠습니다. 뉴스 썰기에 이은 썰라 야심찬 기회, 강정의 시그널. 매일 쏟아지는 뉴스들, 그 뉴스들이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인지 뉴스 속에 숨겨진 시그널을 짚어보는 코너인데요. 썰전 토크 끝나고 바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더 나와요. 네. 여러분이 픽한 오늘의 썰 무엇인가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 토크가 끝난 뒤에는 강지영 아나운서의 시그널, 요즘 장안의 화제가 됩니다. 오늘 어쩐지 텐션이 굉장히 좋으시더라고요. 본인 홍보를 할 생각하니까 힘이 더 나셨던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도 보고 가겠습니다. 매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강정 아나운서의 인터뷰가 있고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시그널, 신호가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하나씩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의 유엔 데뷔 전 웨스트민스터 홀은 이제 그만 얘기하면 되겠죠?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열릴지 주목되는 건 열리면 뭐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이 부분 어떻습니까? 유상범 의원이 윤리위원직을 이제 물러나긴 했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인터뷰에서 경찰이 부른 걸 보면 성상납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라고 본인은 생각한다. 이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이분은 무슨 검찰, 경찰 수사 전문가세요. 저는 좀 두려워요. 이분이 윤리위 부위원장도 맡고 계시고 전직 검사의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원이신데 지난번에도 마이크 켜놓고 경찰 수사 나오면 윤리 또 소집해야죠 이런 얘기 하셨던 분 아니십니까? 그러다 켜놓은 이분 줄을 몰랐죠. 네? 켜놓은 켜놓은 줄 모르고 모르고. 경찰 수사 상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 같은 말씀을 그때도 하셨고 심지어 윤리 부위원장이 그런 말씀하신 것 부적절했는데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정진석 의장하고 할 때도 보니까 성상납으로 기소가 되면 아니 이런 정보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그러더니 오늘 또 구체적으로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물론 대통령 보시기에는 이렇게 말씀하시기 흡족하겠지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아니 전직 검사의 국회의원 정도 되면 경찰 수사 기록 정도는 그냥 막 실시간으로 보고를 받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서요. 저런 말씀 굳이 하실 이유가 어디에 있나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이준석 의혹 입증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 수사 상황이 외부로 유출돼서 국민의힘 내 윤핵관들과 공유되고 있다는 의혹이 입증되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게다가 이게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고받은 문자 때문에 윤리 부위원장직도 사퇴하고 이게 오늘 아침 인터뷰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굳이 이런 말을 해야 했을까? 일각에서 그런 해석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변치 않는 이 국민의힘 윤핵관들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얘기를 했다. 그리고 그 문자를 노출시킨 것도 일부러 노출시킨 거다. 만약 그런 거라면 최소한의 위선도 떨지 않는 그야말로 적나라한 바닥을 보이는 그런 행위가 아닌가 싶고요. 뭐 이미 저는 바닥 보일 만큼 보였다고 생각해서 자포자기 심리로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으나 이런 말씀이 과연 지금 국민의힘의 이른바 윤핵관들이 하고 있는 행위의 정당성을 더 저는 훼손시키는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 윤리위의 정당성마저도 저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만두긴 했지만 예. 그런 이미 의심받고 있지만 더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일단 뭐 유상범 의원의 주장은 주용 인물의 경우 범죄 혐의가 좀 인정돼야 소환을 한다. 그런데 출석하라고 했으니 이준석 전 대표의 중요 혐의가 좀 있는 걸로 경찰에 보지 않겠냐? 자, 그런 생각으로 본인은 성상납 부분에서 어느 정도 확인을 한 거 아닌가라는 게 이제 유상범 의원의 주장이긴 합니다. 예, 맞는 말씀이에요. 아, 그 맞는 정도 말씀. 얘기를 한 거지. 본인이 예를 들어서 언론도 모르고 경찰만 알고 있는 어떤 정보를 방송에서 얘기했다면 큰 문제인데, 일반론적인 얘기잖아요. 중요인물 소환을 할 때는 뭐가 확실해야 하는 거지. 그 배경도 얘기를 했어요. 소환을 할 때 만약에 별 혐의가 없는데 소환을 하면은 사람들이 무슨 혐의가 있는 거 아니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수사를 해서 뭐가 있을 때만 부른다, 이런 일반론적인 얘기를 하신 거다. 근데 이제 시점이 윤리위원을 그만두시고 바로 그 다음 날에 이제 나오셔서 그 말씀을 하시니까 여러 오해를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윤리위 부위원장 그만두신 게 윤리위에 영향을 안 미치려고 하셨다라고 어제 말씀하시고 오늘 윤리에 영향 미치려고 지금 라디오에 나오신 건 거죠? 무섭네요. 예. 그 눈길을 끄는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유상범 의원이. 그러니까 성상납의 일부가 확인이 됐을 거로 본다. 그러면 강신업 변호사가 제기한 무고, 2013년에 있었던 성상납 관련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났는데 그걸 가지고 얘기한 강신업 변호사를 이준석 전 대표가 무고로 소송을 걸었으니 아니, 이 부분 무고는 공소시효가 되니까 이제 정확히 하면 가로세로 연구소가 예. 성상납을 받았다라고 이준석 대표를 공격한 것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죠. 예. 가로세로 연구소를 고소한 명예훼손으로. 것에 대해서 제3자인 강신업 김건희 변호사가 여사의 팬클럽의 전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왜 이준석 대표는 가로세로 연구소를 그런 식으로 공격합니까라고 하면서 무고죄로 고발을 하는, 굉장히 사실 엽기적이에요. 보통은 가로세로 연구소가 내가 무슨 죄가 있다고 무고를 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고소의 형태로 왔는데 관망자인 제3자인 강신업 변호사가 거기서 굳이 나서서 고발했다는 자체부터가 전 굉장히 좀 특이한 케이스로 봤습니다. 근데 유상범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고소를 했는데 이 부분이 성상납이 만약 확인되면 무고에 해당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계속 수사가 될 수도 있다. 뭐 기소가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어요. 그건 맞는 말이죠. 그걸 이제 영어로 하면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가이드라인. 아니. 그 혹시 가이드라인인가 해서 여쭤보는 제가 거예요. 저는 아침에 라디오에 나와서 저런 얘기를 한 것은 경찰들 들으라고 하는 말 외에는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에 들어도 혐의가 성상납이 확인이 안 되면은 무고로 기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예. 무고는 친고죄가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고발 이 얘기는 다른 얘기예요. 수사를 하다가 무고에 해당하면은 검찰이 기소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아니, 이 건은 강신업 변호사가 고발은 무고로 했는데 고발을 했죠. 고발 여부와 관계없이 무고는 친고죄가 아니라고요. 그 자체로 기소를 할 수 있다고요. 지금 허위사실 유포로 이준석 대표가 가로세로 연구소에 대해서 그 고소를 했잖아요. 그 부분은 무고로 다스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만약에 성상납이 확인이 됐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의 전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가 그걸 무고로 고발을 했을까요? 그것까지는 제가 궁금해지네요. 대답할 영역이 아니죠. 그분의 내심의 자유인데. 저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많이 하세요. 장승철 변호사님 혹시 하실 말씀? 변호사님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자꾸 강신업 변호사 얘기가 나와서. 장성철 소장님. 일반적인 얘기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 된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예. 과연 유상범 의원이 의원으로서의 자격과 자질을 갖고 있느냐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리위원회에서 부위원장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를 징계하는데 선봉에 섰던 사람이 부위원장을 사퇴하고 바로 다음날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적절해 보인다. 예. 과연 염치라는 것이 있는 것이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김성현 소장님, 유상범 의원 민주당으로 좀 데리고 가세요. 아니 근데 일각에서 친척도 하지 나오는 않으신데요? 일각에서 나오는 무시하는 겁니까? 무고죄로라도 끝까지 어쨌든 사법적으로 이준석을 올가맬 거다. 예. 근데 이런 시나리오가 점점 더 이게 사실로 돼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무고죄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지금 얘기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수사를 안 했는데. 검사 출신이긴 하죠. 아니 검사 출신이지만 뭐 증거도 안 받고 구체적인 뭐 수사 상황을 모르는 상황에서 마치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매우 사실은 부적절한 얘기를 하는 데다가
한편으로는 그걸 들여다봤을 가능성 간접적으로, 다른 한편으로는 뭐 가이드라인이라고 아까 표현을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경찰한테 리마인드 시켜주는 이런 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부적절하고요. 아마 이게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성상납 문제나 알선수재 문제는 정리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언론에 나온 보도에 따르면. 예. 그렇다면 지금 이 무고죄 수사에 있어서 성상납이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이게 단지 성상납은 있었지만 공소시효가 지나서 처벌은 하지 못한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냐.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고 지금까지 확인된 바로 무슨 뚜렷한 물증이 있는 것 같지 않고 다만 이런저런 증언들만 있을 뿐인데 그걸 과연 확인할 수 있을까. 설사 확인한다 하더라도 이게 무고죄 공방에 있어서 무고죄로 처벌할 만한 근거가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는 무고죄의 포인트가 다른 거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예. 때문에 이것도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큰데 저렇게까지 단정적으로 무고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이게 집권당의 윤핵관으로 지목된 분이 방송에 나와서 적합한 얘기를 한 건지 대단히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또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권력의 눈치를 보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돼요. 국민과 민심과 당원의 눈치를 봐야 되겠죠. 유상범 의원의 지금 여러 가지 행동과 말은 공명심에 의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나 아니면 진짜 핵심 윤핵관들에게 나 이만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좀 제발 알아주세요. 라는 차원의 처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행동 그렇게 썩 국민들 눈에 좋게 보이지 않을 겁니다. 2024년 본인도 총선에 출마하셔야 되잖아요. 예. 자꾸 이러시면요. 공천은 받을 수 있지만 당선은 안 될 수도 있다. 국민의 선택을 받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윤심은 얻겠지만 민심을 못 얻을 수 있다라는 말로 하면 되겠죠? 제발 국민의 눈치 좀 보시라 제가 라고 말씀드립니다. 조금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면 꼭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를 뭐 사법처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애초에 징계 시발점이 됐었던 성상납 의혹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무고죄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어느 정도 사실로 확인된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준석 대표 사법처리 이런 것과는 별 상관이 없다. 그리고 그 얘기를 한 것이 뭐 윤심에 호소하기 위한 거라기보다는 당의 존립이 지금 입장에서는 달린 일이기 때문에 윤리위원을 했었던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실 수 있는 거죠. 지금 말씀은 이제 성상납 혐의가 어느 정도 정황이 나오면 충분히 윤리위에서 제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간단히 그 해석해 윤리위 주시겠습니까? 징계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는 설득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제가 귀는 안 만졌습니다만은 예. 참 좀 그러네요. 상황이. 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저는 참 그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애시당초부터 이 모든 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윤리 징계도 사실은 안 했으면 좋고 서로를 혹 징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서 지금까지 기다려서 경찰 수사 결과 곧 나온다는데 그걸 보고 나서 다시 징계를 했으면 한 방에 끝날 문제를 왜 윤핵관들은 당의 존립의 위기로 자기들이 밀어놓고 있는 건지 참 알 수가 없네요. 제가 보기엔 오늘은 윤희석 대변인께서는 말수를 줄이시는 것이 실점을 최소화하는 것 같다라는 좀 제가 가끔 이제 귀 얘기를 하는데 어제 댓글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댓글에 윤석 대변인님께 윤 대변인님 커버하기 힘든 건 귀를 만지세요. 그러면 제가 이해하겠습니다라는 댓글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윤석 대변인님이 또 한때 또 윤 대통령의 측근이었기 때문에 뭐 아니야, 저도 뭐 잠깐 다른 얘기 하자면요. 저는 윤희석 대변인만이 오로지 진실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주 썰전 나이트 보니까요. 예. 김성애 다 빼자. 박원석 의원도 그런 얘기 막 하고 계시는 순간에 딱 입 다물고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 저분만 진짜 진실한 분이가 제가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도 다시 한번 진면목을 아니, 확인해 편집된 됩니다. 화면에 말을 안 한 거죠. 그 우리가 녹화한 시간이 2배가 넘는데 말을 안 했다고 어떻게 단정을 해요? 선동하셨지 않습니까? 아니, 나는 편집된 저 화면에 사람이 한 입혀 좀 거고. 안 됐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뭐 딱히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어떤 썰전 나이트에서 얘기인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썰픽은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요.